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현충일 휴일이지만은 저희 뉴스 브리핑은 돌아가신 순국 선녀를 이렇게라도 되새긴다라는 심정으로 나와서 정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충일이 처음 생긴 것은 유교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전사자나 이 통계가 좀 수습된 56년에 6월 6일을 현충일로 이렇게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유교가 6월 달에 일어나서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날에 현충일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럼 왜 6일인가? 음력으로 이 망종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과거에 4, 5월에 음력 4, 5월에 이 농사를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조상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 망종에 현충일로 했다. 또 역사에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 고려 때 그때 거란에 의해서 죽은 병사들을 갖다가 수습하고 6월 6일 망종에 이렇게 제를 지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6월 6일 현충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일제하 때 순국선열은 15만 명 안팎이다. 그런데 역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3,315명이다. 그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6.25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합쳐서 33만 명 정도의 이 유공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 중에도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순국선열로 또 이렇게 간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6.25 때 돌아가신 분은 지금 쌀 한 가마니 가격을 사망의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에서 또 6.25에서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그 이후에 대간첩작전에서 요 근래는 연평해전과 또 연평도 포격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현충일이 그냥 노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순국선열을 기념하면 이것이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좌파 매체의 기자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엘링턴 국립묘지 등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이름도 모를 한국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 누가 누구인지 개인화에 대한 조금의 기억도 없으면서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추모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미생 그야말로 힘없고 빼긋는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군대에 가게 되는 부분에서 재수 없어서 죽은 부분을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느냐라고 비하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미국 사회에서는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메모리얼 데이로 남아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 해서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국가적인 휴일 기념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에서 미군이 해외에 처음으로 가서 대량으로 사망을 하면서 이 기리는 행사를 해오다가 2차 대전 때 또 더 많은 병사가 죽고 그러다가 1971년에 메모리얼 데이를 지정을 해서 미국에는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날은 많은 미국인들이 여러가지 전국에서 행사를 열면서 자기 지역 마을마다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여러 전쟁에 죽어간 병사들을 추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늘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인종적, 그 다음에 계층적, 계급적 갈등으로 이렇게 화약고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다양한 인종의 엄청난 땅덩어리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이 애국심이라는 부분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그야말로 미국의 블록바스터 영화들이 개봉하는 황금 시즌이 되어가고,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그 여름 시즌이 온다라는 아주 즐거운 의미로도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쇼핑몰에서는 대형 박앤세일을 실시하고,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일종의 열심히 상반기에 일하고 이제 학교들이 시험을 치고 방학에 들어가고 학년이 바뀌는, 미국에는 여름 학기니까요, 그런 어떤 타이밍으로 잡고 있는, 즉 멀리 학교를 갔던 애들이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휴가를 떠난다든지, 이제 그때부터 휴가 시즌이 막 직장에도 시작된다든지 이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부분도 있죠. 자, 우리 옛날에는 강남의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이, 제가 한참 술 먹으러 다니거나 이럴 때는 현충일은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도 현충일만큼은 1년에 하루 쉬는 날이다 라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모든 이 술집들이 자발적으로 현충일은 이렇게 영업을 안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랫동안 그런 유흥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전시하는 물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나 룸살롱이나 스탠드바나 단란주점이나 다 그날은 문을 닫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하루 문을 닫으면 여러 피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현충일 날은 만사를 제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전국에 어디 가서도 술을 먹기 어려운 날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물장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최소한의 이런 어떤 국가관이나 철학도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도 오늘도 밤에 가면 불야성을 이룰 겁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충북 지역의 유흥업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현충일 날 좀 영업을 안 하기를 협조를 부탁한다 하니까 90%가 동참할 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직도 애국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오늘은 이 에버랜드나 각종 놀이시설에서도 음악을 틀지 않고, 또 프로야구도 이렇게 치어리드 등이 춤을 추고 음악을 크게 틀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주의 이런 부분을 주장할 게 아니라요, 우리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각자가 자기가 우주입니다.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어떤 삶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이 세상이 의미가 있지, 내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즉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6.25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선 분들, 또 학도병들, 수많은 사람이 그 위치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까지 국가가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은 일제 36년을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고, 식민지에서 태어난 많은 조선의 국민들은 조선이 그냥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당연하게 느꼈을 겁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다, 지식인이다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항일운동에 동참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일제가 이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아시아를 다 먹어 들어갈 때 이제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를 찬양할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순국 선열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타이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45년에 해방된 나라는 이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좌우로 나누어서 또 남북 분단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공산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로 소련이나 중국에 또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수립하고 그때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해주는 게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국가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졌을 건데, 그런데 그 48년에 국가를 설립하기 위한 투표에, 재헌의회 설립을 위한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던 국가, 의무 교육도 못했습니다. 그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남침,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초창기에 북한을 점령했을 때는 토지개혁도 하고 무슨 이 일본의 친일파 청산도 하고 부자들도 이 재산을 빼앗아서 무슨 분배를 하니 무슨 집단 농장이니 이렇게 했어요. 사실 공산주의의 본질이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또 북한에 이 각종 산업시설들이 다 모여 있었고 전력이나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인구는 적었고요. 솔직히 북한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사회가 환상적으로 보였을 분들도 많았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주나 기독교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시스템에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그래서 남한의 많은 지식인들도 북한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노당이나 이런데 당시 친북 활동을 하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엘리트 지식인 부잣집 자식들이 자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유학을 갔거나 일제시대 때 또 서울로 유학을 왔던 사람들 중에 자익 사상을 갖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들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교가 일어났는데 정말로 민초들이 총을 들고 아무것도 해준 끝이 없는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동족끼리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복지제도니 각종 사회 무슨 보장제도니부터 해서 의무교육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국가가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가 봤을 때 누가 정말 북한군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기를 자청하고 또 거기서 고지를 사수하면서 육박전을 하면서 또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고 맨몸으로 지뢰를 들고 탱크 밑에 던지고 같이 죽고 화염병으로 탱크에 맞서고 그리고 고지를 지키다가 전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6.25 때 우리가 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헬밍이 되었던 미군은 6.25 때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 33만 629명, 비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 2만 617명.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5만 4천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실종자가 8,177명.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합치게 되면 이 6만 2천명이 넘습니다. 자, 포로가 7,140명이었는데 그 중에 3,745명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중에서도 3,400명 정도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10만 3천명입니다. 한 7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포로로 갔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이요, 이라크에서 죽은 이 미군 사망자가, 전사자가 10,000명이 되지 않고 아프간에서 죽은 이 미군 사망자가 1,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한국 전쟁 때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사실상 한국전쟁의 사망자가 월남전 미군 사망자보다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이 미군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월남전에서 미군이 10년 가까이 전쟁을 월남에서 치렀는데 이 월남전에서 58,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제가 이 현충일 날 우리가 지금 사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니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국민도 갈려 있습니다. 제가 이 현충일,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다. 이 말도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당신들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 나라 꼴이 이렇게 된 부분에는 저는 우리 보수 세력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자성을 합니다. 현충일 날 국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